3번 문장 잘 외워주세요. 무의식적이면서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들의 희생자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격분하여 북을 치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들로 시작했던 것이 전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전부 과거사실 추측하고 있어. 뭐 하면서요? 승자들이 직접 목격하면서죠. 효과를요. 그지? 자신들의 행동이, 노래하고 북치기 같은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미쳤던 효과죠. 그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적들. 오케이? 좋아요. 비록 전쟁 때 춤은요, risk warning an enemy of an upcoming attack.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경고해주는 위험이 있었대요. 됐죠? 누구에게? 적들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쏘리 죄송합니다. 간접 목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해석은 에게로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one, A, of 이걸 알아야 되죠. A에게 B를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of예요. 아셨습니까? one, A of B라고요. 그들에게 upcoming은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 전쟁 때 춤을 막 춘단 말이야. 그럼 적들이 보면서 저들이 공격하겠구나. 그치? 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적들에게. 적들에게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었다고. 그랬을지라도 the arousal, 원래 arousal은 각성 또는 자극이죠. 그래서 그 각성과 또는 자극 그리고 synchronizing benefits, synchronizing이란 단어,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익들, for the attackers,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자극을 주고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점을 줬어요. 얘가 전체가 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주어요. 얘가 may compensate, 보상하다라는 거죠. compensate는 for를 씁니다. 뭘 보상했을까? the loss of surprise, 뭐예요? 이런 기습의, surprise는 기습입니다. 놀람이니까 기습의 어떤 상실, 보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북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북치고 얘네들이 적에게는 공격 신호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기습했을 때 적들이 대비를 못하는, 맞죠? 기습은 적들이 대비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야. 기습했을 때 적들의 어떤 그런 대비를 못하게 해주는 기습의 이점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어. 그러나 이런 자극적 행위 그리고 동시에 움직임, 그런 손실을 보상해 줬다는 거죠. 적들이 쫄아버린단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뭔 말인지 아셨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북을 치는 것에 어떤 효과를 미쳤냐 이겁니다. 인간은요, 인간들이에요. 어떤 인간들이죠? 후생, 노래하는 인간들이죠. 또 춤추는 인간들이죠. 그리고 행진했던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전체가 주어예요. 얘가요, may have enjoyed, 즐겼을지도 모르겠다. 강한 이점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맞죠? 전쟁터에서. on the battlefield, 전쟁터에서. as well as intimidated enemies. intimidate라는 것은 뭡니까? 겁먹게 하다예요.
겁먹게 했다. 여기 may have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겁먹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야. 겁먹게 했을지도 모른다. 적들을요. 어떤 적들이에요? 목격했던 적들이죠. 그런 장관을요. 뭡니까? 북을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주 장관이야. 근데 이걸 목격했던 적들은 겁을 먹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북을 행진했던 인간들은요, 이점을 즐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들을 겁먹겠을지도 몰라요. 되셨죠? 오케이. 갑니다. 19th and 20th century German.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No one.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more than 누구누구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로 많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누구를요? The Scots. 스코틀랜드 사람들을요, 너무너무 가장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얘가요, 가장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알았죠? 오케이?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해했죠? 스코틀랜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 백파이프 불고요. 그리고 드럼들이 were disturbing. 됐죠? In their sheer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 were disturbing이 뭐냐면 교란시켰다라는 거죠. 오케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순전한 sheer 시끄러움, 그리고 시각적 어떤 이런 장관으로 19세기, 20세기 독일인들을 굉장히 두렵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게 독일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했대요. 얘네들은요. 왜 두려워했냐면 막 그냥 백파이프 불고 드럼 치고 막 그냥 난리 치는데 얘가 굉장히 교란시키는 행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알맞은 건 뭐냐면 소리와 움직임을 통한 이점이 되죠. 전쟁에서. 맞죠? 이 글의 핵심 소재인 공격이라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노래, 춤, 드럼 얘네들이 보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와 움직임을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것의 이점들 딱 2번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 이해하셨어? 자, 주제를 좀 정리 한번 하면요. 써보세요. 전쟁터에서 노래와 춤이 갖는 이점. 이 글의 주제는 전쟁터에서 노래와 춤이 갖는 이점. 우리말로 쓰면 그렇게 돼요. 됐죠? 적을 굉장히 공포로 두렵게 했다. 적을 교란시켰다. 이런 얘기야. 되셨나? 오케이.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5번이 될 겁니다. 잘 읽어두시고 여러 번 써보시길 바래요. 4번, 5번 이렇게 여러 번 보세요. 됐냐? 하나만 더 할게요. 24번 제본까지 가겠습니다. 24번 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해석 연습 여러 번 하시길 바랍니다. 24번.
그래서 우리말로 정리를 먼저 좀 하면요. 과시적 소비와 시위 표현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자기의 경제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자전거 타기. 단 어디에서? 도심에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알았죠? 갑니다. 최근에 자전거 타기예요. as a lifestyle.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얘는요, crazy. 이게 열풍이란 뜻이야.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요놈이. 얘가 동사고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셀프가 뭔데요? 사이클링. 오케이? 인원 increase. 1번 증가해서. 무엇에서의 증가입니까? Number of active cyclists. 무엇들의 수. 더 number of 복수명사입니다. 더 number of 복수명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and를 기점으로 2번 in growth of cycling club membership. 됐죠? 사이클링 클럽 회원 가입의 성장. 몇몇의 이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병렬이냐면 인원 increase 증가와 in growth 성장에서. 알았지? 근데 무엇에서의 증가하냐? 적극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어. 그리고 사이클링 클럽 멤버들의 성장에서 스스로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전거 타기의 열풍은 1번과 2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됐죠? 몇몇의 유럽 국가, 미국, 호주와 아시아의 시골 지역이 되는 거죠. urban 시골. 아예 죄송해요. 도시. 반대말은요, rural. 얘가 시골이에요. 됐지? 단어 조심해라. 이것은 또한 동반되었어요. be accompanied by. 무엇에 의해서 수반되었냐면 상징적인 재해석과 수반되었다.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과 수반되었다. 동반되어 왔다. 여기서 이시 뭐예요? 최근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Cycling as a lifestyle craze. 최근에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의 열풍은 또한 동반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be accompanied by예요. 상징적인 자전거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동반되어 왔다, 수반되어 왔다. 이해했지? 자전거 타기 열풍은 또한 자전거에 대한 재해석을 수반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전거 타기 열풍은 자전거의 상징적 재해석을 수반했다.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오케이? 알겠지? 듣고 있는 거 맞아? 갑니다. 자전거가요,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무엇과 연관되었을 때, 되고 났을 때, 빈곤.
아주 여러 해 동안 빈곤과 연결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자전거는 빈곤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됐죠? 아주 비싼 오락용 자전거들 또는요, 오락용 자전거의 영감을 받은 출퇴근용 자전거. 됐어요? 굉장히 비싼 오락용 자전거들, 궁극적으로 주어를 찾아봐. 그러면 얘예요, 얘. 그리고 얘죠. 맞죠? 오락용 자전거 또는 오락용 자전거에서 영감을 받은 여가용 자전거에서, 이게 오락용 또는 여가용. 얘는요, 여가용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의미를 갖겠지. 출퇴근 자전거들이 갑작스럽게 됐어요. aspirational product. 어떤 상품이 된 겁니까? 열망의 상품. 됐죠? 도시 환경에서 aspirational, 우리한테 열망을 주는, 열망을 불어넣는 상품이 되어 왔어요. 자전거니까 have 쓰는 거고. 알았지? 자전거가요, 아주 여러 해 동안 빈곤과 연관되어 오고 나서 그 뒤에, 그렇죠? 굉장히 비싼 여가용 자전거들이나 여가용에서 영감을 받은 출퇴근 자전거들이 갑작스럽게 열망적 상품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 도시 환경에서. 자, 현 시대에 자전거 타기가요, 활동이 되고 있어요. 어떤 활동? 행해지는 활동이죠. 뭘 위해서? demonstrative value. 뭡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표현하는 가치. 자전거 타기가, 이 액티비티가 또한 행해졌는데 뭘 위해서? 표현적 가치를 위해서 행해진 거야, 자전거 타기는. 그 표현적 가치가 또 뭐예요? 설명하고 있네요. 동격이죠. 자전거의 역할입니다. 무엇에서의? 정체성 형성에서의 역할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 효과죠. in 모함에 있어서, 여기 in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in 명사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인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의 효과. 타인들에게 어떤 뭐랄까 깊은 인상을 주는 효과. 되셨어? 그리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시그널링, 암시하는 것. 뭐 보여주기예요, 결국.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되셨죠?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의 효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병렬은요, 정체성 형성에서의 효과, 그리고 그것의 정체성 형성에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것에 있어서의 효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지? 결국 자전거 타기라는 활동이 표현적 가치를 가졌습니다. 어떤 표현적 가치를 가졌냐면 정체성 형성.
역할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효과. 됐죠? 정체성 형성의 역할과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암시하는 효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봐봐. 여기 봐봐. 잘 봐봐. 자전거 타기가 어떤 표현적 가치를 가졌냐면 정체성 형성의 역할을 하는 가치가 있었고,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게 표현적 가치야. 그럼 주제문이잖아, 얘가. 맞지?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번 문장 암기 안 하면 작살 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 안 해오면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핵심도 파악이 안 되고요. 영작하기도 틀릴 거예요. 아셨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나? 자, to a certain extent에서 extent는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기가요. has turned into 무엇으로 바뀌었어? 무엇으로 바뀌었다. 상징적인 표시로 바뀐 거예요. 상징적인 표시로 바꿨어. 마커가 표시야. 무엇의 표시입니까? well-off,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더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가 부유한 사람들이 돼요. 되셨어요? 더 wealthy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부유한 더 플러스 형용사. 그지? 더 플러스 형용사의 복수 보통명사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전거 타기가 상징적인 표시가 된 거죠.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 표시. 맞지? 자전거 타기 효과 계속 나오고 있어요. obviously 명백히 레이든이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가치를 지닌 소비로서 소비행위. 됐죠? by no means는 결코 뭐뭇이 아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제한되지 않았다. 자전거 타기로. 됐죠? 됐습니까? 가치를 지닌 상징적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기로 제한된 게 아니었어요. 됐죠?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결코 자전거 타기에 제한된 게 아니었어. 그러나 연결관계, 무엇과의? 정체성 형성과 conspicuous, 이게 눈에 잘 띄는 소비. 됐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시적인.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시적인 소비가 뭐가 됐냐면 특히 manifest, 얘가 동사로는 나타나다, 분명해지다예요. 형용사로 쓰면 분명한이에요. 분명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돼요.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이클링의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죠. 무엇의 경우에. 그쵸? 그래서 정체성 형성과 그리고 과시적 소비와의 관련성. 자전거 타기에서 명백해졌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둬야 되는 부분. 주제문 딱 정리됐죠? 잘 봐요. The link가 주어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수식이 여기까지예요. 아셨죠? 결국 링크가 주어고요. 얘 때문에 has become 쓴 겁니다. has 수일치. become manifest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바리. 이게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인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의 그런 연결 관계가 특히나 명백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 글의 제목을 알맞은 게 뭡니까? 자전거 타기의 상승, 새로운 지위의 상징, 도시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맞죠? dweller가 거주자야, status가 지위야. 딱 2번이 답이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죠. 과시적 소비와 지위 표현선으로서 자전거 타기. 정리 다 했나? 다 했어?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